누가 뭐래도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요? 중국이 독도를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왜 한일 분쟁에 끼어든 겁니까? 대만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바로 그 순간에요? 서해바다 한복판, 정체불명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 중국 해경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함정이었고 대만은 연막이었습니다. 중국이 진짜 노린 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함정을 뚫어낼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쳤어요. 중국이요? 독도를요? 20년간 단 한 번도 입에 담지도 않았던 중국이요. 그런데 지금요. 전투기 60대가 대만 상공을 가르는 바로 지금. 갑자기 독도를 말합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저는 로버트 맥키넌입니다. 영국 해군 정보국 22년. 동아시아 해양 안보 전문가죠. 그런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움직임이 뭔가 다르니까요. 그날은 2025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런던 본부 모니터에 빨간불이 켜졌죠. 중국 전투기 60대 대만 ADIZ 침범. 일본 외무성 긴급 성명 준비 중.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중국 외교부 브리핑 독도 관련 발언. 독도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라고 언급. 패턴이 깨졌습니다. 중국은 절대 독도를 건드리지 않아요. 한일 분쟁에 끼어들지 않는 게 전략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전략을 버렸습니까?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대만만 보고 있었죠. 대만 위기 고조. 중국 군사 압박 최고조.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 뒤에서요. 중국은 조용히 독도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연막입니다. 저는 직감했죠. 그날 밤 저는 UN 내부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대만 관련 문서만 23개. 그런데 17번째 문서 각주에서요.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 내 의심 구조물 확인 필요. 서해요? 대만 보고서에 왜 서해가 나옵니까?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었죠. 저는 바로 위성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서해 좌표 입력. 확대. 그리고 봤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서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약 30m 규모. 해저에 고정된 기둥들. 주변에 중국 해경선 5척이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죠. 이건 어업시설이 아닙니다. 부표도 아니에요. 군사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최근 영상 자료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편의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한국 해양조사선이 구조물에 접근하는 장면이었죠. 중국 해경이 쇠막대를 들고 가로막았습니다. 고함을 질러댔어요. 조사선은 물러났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중국은 뭔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어요. 독도 발언, 서해 구조물, 대만 위기. 세 개의 점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대만, 독도, 서해. 호를 그렸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중국은 대만으로 시선을 끌고요. 독도로 한일을 흔들고요. 서해에선 실질적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도는 미끼였다고. 전 세계가 대만을 바라보는 동안 중국은 서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은 한 지점을 향했죠. 한국. 왜 하필 한국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악화됐죠. 중국 전투기가 하루 60회씩 대만 ADIZ를 침범했습니다. 해경선과 군함이 동시에 배치됐어요.
전 세계 언론은 대만만 봤죠. 전쟁 임박. 중국의 무력 시위.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시선을 빼앗는 건 전술의 기본이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움직였어요.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만의 자유와 평화를 지지한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죠. 내정 간섭. 일본의 도발. 중일 대립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외교부가 또 한마디를 던졌어요. 일본은 역사 문제부터 해결하라.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독도요? 또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정면 충돌이 아니었어요. 측면 타격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직접 치지 않았죠. 대신 일본 주변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중국 관영 방송 CCTV가 특집을 내보냈어요. 제목은 류큐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키나와 독립활동가 인터뷰였죠.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제 병합은 부당했죠. 우리는 독립을 원합니다. 방송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일본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우익 커뮤니티가 들끓었죠. 중국의 공작. 오키나와 독립론은 침략.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어요. 중국은 일본 내부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대만 군사적 압박. 독도 한일 균열. 오키나와 일본 내부 분열. 세 사건이 모두 며칠 간격으로 터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설계된 겁니다. 일본은 방향을 잃었죠. 대만을 지지하자니 중국과 정면 충돌. 독도 문제로 한국과 균열. 오키나와 여론으로 내부 혼란. 일본 정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의심까지 퍼졌어요. 한국은 왜 조용한가? 중국과 협력하는 거 아닌가? 일본 인터넷에 음모론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퍼즐을 맞췄어요. 대만은 시선 분산. 독도는 한일 균열. 오키나와는 일본 내부 분열. 그리고 서해 구조물. 서해 구조물은 한국 직접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위성 사진을 열었어요. 중국 해경선이 여전히 배치돼 있었죠. 한국 조사선 접근 차단. 보이지 않는 전선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모르게, 언론이 보도하지 않게 고립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중국의 전략 한가운데엔 한국이 서 있었어요. 대만으로 세계의 눈을 돌리고, 독도로 한일을 갈라놓고, 오키나와로 일본을 내부에서 흔들고, 서해에서 한국을 직접 압박한 겁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한일 협력이 깨지면 동아시아 균형축이 붕괴되죠. 중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중국의 삼축 전략 한국을 중심으로 한동아시아 재편 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만이 아니었어요. 균형축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서해 구조물 사진을 다시 봤죠. 이 철제 구조물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향한 칼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국이 독도를 언급해도, 일본이 의심해도, 세계 언론이 대만만 떠들어도 한국만 침묵했죠.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한국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답을 일주일 후 알게 됐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제 책상에 서류를 던졌어요. 이거 봐. 한국해양조사원 비공식 보고서야.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죠. 서해 구조물 좌표 분석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m. 1m요? 위성 사진으로 1m 오차라고요? 이건 군사정보국급 정밀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전파 대역 분석 9.29GHz에서 9.295GHz. 군사용 감시 레이더와 매칭.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정확하게. 완벽하게. 저는 계속 읽어나갔죠.
기초부 파일 12개 확인. 해저 굴착 깊이 15m 추정. 설치 시기 2025년 8월 추정. 어떻게 이걸 알아냅니까?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 정도 분석을 끝낸 겁니까? 그때 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한 단어를 봤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이어도요?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죠.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었어요. 3,400톤. 높이 76m. 68종의 관측 장비. 이게 뭡니까? 저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이어도 기지는 2003년에 세워졌더군요. 22년 전입니다. 한국은 22년 전부터 이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태풍이 와도, 악천후가 와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22년 동안 데이터를 쌓았던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의지가 바다에 세워진 거였어요. 한국은 조용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죠. 이어도 기지 데이터로 서해 구조물을 완전히 해부했더군요. 해류 변화, 해저 굴착 흔적, 기초 파일 수량, 심지어 중국 해경선 교대 주기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조용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유엔 제출용 증거 패키지. 법적 근거 70건. 위성 영상 27건. 기술 분석 40건. 미국 유럽연합 자료와 교차 검증 완료. 오류 제로.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죠.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호소하지도 않았죠. 대신 증거를 모았습니다. 데이터를 쌓았어요. 법적 논리를 완성했죠. 22년 동안 저는 그날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준비된 자의 침묵이었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로 답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어도 기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우뚝 선 그 구조물을. 22년 동안 한국은 이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저는 그날 밤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준비돼 있었다고. 고요하지만 강했습니다.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이 또 한 번 오키나와 특집을 내보냈어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죠. 류큐 왕국의 역사, 일본 강제 병합의 진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목소리.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습니다. 일본 인터넷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우익 커뮤니티가 폭발했죠. 이건 선전 공작이다. 중국이 일본을 해체하려 한다. 오키나와 독립은 침략의 시작이다.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직접 치지 않았어요. 일본 스스로 무너지게 했죠.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나타났어요. 일본 SNS에서 한국을 향한 음모론이 번졌습니다. 한국은 왜 침묵하는가? 중국과 사전 조율한 거 아닌가?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 근거 없는 의심이었죠. 하지만 퍼졌습니다. 빠르게, 감정적으로. 정보전이 성공하면 사실은 죽고 감정만 남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사흘 후, 동료가 극비 문서를 건넸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야. 봐. 저는 파일을 열었죠. 제목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침맥 중국 동조 가능성 검토. 뭐라고요? 저는 내용을 읽어나갔어요. 한국의 비정상적 침묵. 중국 독도 발언 이후 무반응. 서해 구조물 관련 공식 성명 없음. 중국과의 사전 협의 가능성 배제 불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완전히 잘못 봤어요. 일본은 지금 적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적인데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리고 이틀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일 군사 한라인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한라인 중단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한일 군사 한라인은 동아시아 안보의 마지막 안전핀이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중국 군사 움직임,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라인이었죠. 그게 끊어졌습니다. 한 라인이 끊어지면 동북아는 눈을 잃는 겁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죠. 오판이 생깁니다. 실수가 전쟁이 됩니다.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유엔 본부에 연락했어요. 긴급회의 소집됐습니까? 네. 1시간 후입니다. 저는 회의실로 달려갔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대표가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국 대표는 비웃었죠. 일본의 피해망상입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조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감정으로 움직이면 중국의 의도에 말려듭니다. 우리는 증거로 말합니다. 그 한마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과 데이터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침착함.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태도. 이 나라는 뭔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죠. 저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밤, 동아시아는 가장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라인이 끊어졌어요. 일본은 한국을 의심하고, 중국은 비웃고, 한국만 침착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끝까지 진실을 따라간다. 한국이 준비한 게 뭔지, 그 답을 찾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본부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해양조사원. 제목은 서해 구조물 최종 분석 보고서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뭡니까? 전파 대역 분석 완료. 9.29GHz에서 9.29GHz. 군사용 감시 레이더 X밴드와 완벽 매칭. 완벽 매칭이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군사정보국급 분석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기초부 구조 분석. 파일 12개 확인. 각 파일 직경 1.5m. 해저 굴착 깊이 15m. 콘크리트 충진 확인.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정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걸 알아낸 겁니까?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설치 시기 추정 2025년 8월. 시공 기간 추정 45일. 사용 장비 추정 해상 크레인 500톤급. 미쳤습니다. 이건 현장에 가서 본 수준이에요. 아니, 현장보다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열었죠. 유엔 제출용 증거 패키지 목록.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위성 영상 27개. 기술 분석 40건. 법적 근거 70건. 70건이요? 저는 목록을 내려갔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조항. 국제 판례 32건. 중국 국내법과의 충돌 분석. 미국 유럽연합 자료와 교차 검증 완료. 이건 이미 재판에 제출 가능한 완성형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은 조용히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법으로.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자료 검토 완료했습니다. 신뢰도는요? 최상급입니다. 우리보다 정밀합니다. 상관이 침묵했죠. 그리고 물었어요. 이걸 미국이 봤습니까? 아마도요. 유럽은요? 확인 중일 겁니다. 그날 오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서해 구조물 관련 현장 조사단 파견 결정. 분석관 및 기술자 30명. 출발 48시간 후.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국 국방부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움직이죠. 그 근거가 한국 자료였습니다. 2시간 후.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유럽연합도 독자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한국이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럽연합까지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동아시아 사안에 직접 뛰어드는 건 드문 일입니다. 매우 드물죠. 그런데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자료 하나가 유럽연합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한국 하나가 두 대륙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 분석 자료, 미국 유럽연합 검증 착수. 중국 서해 구조물, 국제조사로. 동아시아 긴장, 한국 중심으로 재편.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대만이 아니었어요. 독도도 아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조용한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의 침묵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쌓은 데이터가 세계를 움직였죠. 미국 조사단 30명, 유럽연합 독자 조사단. 모두 한국 분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도 기지를 떠올렸어요. 바다 한복판에 우뚝 선 그 구조물을. 22년 동안 멈추지 않고 바다를 본 그 시설을. 그 집념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대만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독도로 한일을 갈라놨지만, 오키나와로 일본을 흔들었지만, 한국의 데이터 앞에선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역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조용했던 나라가, 준비했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서해로 향하는 조사선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한국이 준비한 진실을. 세계가 확인하려는 그 현장을. 이제 판이 뒤집힙니다. 사흘 후. 저는 서해로 향하는 조사선에 올랐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관 12명, 유럽연합 기술자 8명, 한국해양조사원 연구진 10명. 세계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사선은 최신 장비로 무장했죠. 위상 배열 레이더, 음파 탐지기, 해저 굴착 분석 장비. 중국 해경이 와도 쉽사리 접근 못할 겁니다. 새벽 5시. 우리는 출항했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선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이 바다는 지금 역사 현장입니다. 3시간 후.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서해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제 기둥이 바다 위로 솟아 있었죠. 중국 해경선 5척이 여전히 배치돼 있었어요. 하지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요. 미국 분석관이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전파 탐지 시작합니다. 화면에 주파수가 떴죠. 9.29 기가헤르츠, 9.293, 9.295. 한국 분석과 동일합니다. 유럽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스캔 주기 확인. 3초 간격. 한국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한국 분석은 오차가 제로였어요. 음파 탐지가 시작됐습니다. 해저를 스캔하는 음파가 퍼져나갔죠. 화면에 구조물 기초부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파일. 하나, 둘, 셋. 12입니다. 정확히 12. 한국 분석과 동일합니다. 유럽 측 책임자가 보고서를 펼쳤죠. 굴착 깊이 확인 필요합니다. 음파 데이터가 계산됐습니다. 14.8m. 한국 추정치 15m와 거의 일치합니다. 저는 전율했어요. 한국은 현장에 오지도 않고 이 모든 걸 알아냈던 겁니다. 22년 축적된 데이터의 힘이었습니다. 이어도 기지가 본 바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한국 연구진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파이형 기초 구조 확인해 주십시오. 미국 측이 정밀 스캔을 돌렸죠. 화면에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완벽한 파이형 구조. 군사시설 표준 설계였어요. 유럽 기술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군사용 감시 시설입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은 군사시설. 한국의 분석은 완벽. 세계가 확인했죠.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국 분석과 일치했어요. 전파 대역, 스캔 주기, 기초부 구조, 파일 개수, 굴착 깊이. 모든 게 맞았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구조물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죠. 그날 서해는 조용했지만 세계의 심장은 그 위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가 모였죠. 조사단 대표들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미국이 나섰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한국해양조사원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오차 범위 1% 미만. 해당 구조물은 군사용 감시 시설로 확인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유럽연합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유럽연합 조사단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전파 분석, 구조 분석 모두 한국 자료와 일치합니다. 이는 명백한 군사시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중국의 입장은?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 분석을 했습니까?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한국 분석, 미국 검증, 유럽연합 확인. 3단계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미국도 유럽도 결국 한국의 데이터 위에 서 있었습니다. 22년 전 바다에 세운 이어도 기지. 그 기지가 모은 데이터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 여론이 요동쳤습니다. 한국 분석 정확했다. 우리는 중국에 이용당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댓글이 폭발했죠. 한국을 의심한 건 실수였다. 한일 한라인 복원해야 한다.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여론이 급속도로 반전됐습니다. 일본 정부도 움직였어요. 외무성이 극비리에 한국 측에 접촉했죠. 한라인 복원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균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욕 새벽 거리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숨지 않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조용했던 나라가, 준비했던 나라가 세계의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쟁을 받습니다. 22년 동안. 하지만 이런 반전은 처음이었어요. 데이터 하나로, 증거 하나로 세계를 뒤집은 나라.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엔 발표 후 이틀.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한국의 해양 감시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이었죠. 이어도 같은 기지를 우리도 세울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동남아 6개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봤어요. 놀라웠죠. 한국이 지역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막으려면 한국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채택할 겁니다. 베트남 외교부도 성명을 냈죠. 법과 데이터로 대응하는 한국의 방식이 정답입니다. 한국처럼.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한국이 기준이 됐어요. 한국이 방법이 됐죠. 한국이 모델이 됐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흑해 연안 조지아가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해양 압박에 대응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유럽까지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오만이 성명을 발표했죠.
호르무즈 해협 분쟁 대응에 한국 모델 적용 검토. 중동까지 한국의 방식이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중동까지 한국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니었다고. 흐름이었습니다. 세계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지쳐 있었어요. 명확한 침략도 아니고 명확한 평화도 아닌 애매한 압박, 끝없는 밀어붙이기. 모두가 대응법을 찾고 있었죠. 그때 한국이 답을 보여준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법으로, 22년 동안 준비한 데이터로, 완벽한 승리를. 세계는 그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 달 후, 유엔 국제해양법위원회가 발표했어요. 국제해양법 교과서 개정. 저는 개정판을 받아들었습니다. 312페이지를 펼쳤죠. 그리고 봤습니다. 한국 사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챕터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2003년 건설, 22년 운영. 68종 관측 장비 운용. 서해 불법 구조물 적발 사례. 가장 모범적인 해양 분쟁 대응 사례로 평가됨. 공식 등재였습니다. 유엔 교과서에 한국의 이름이, 한국의 방식이 세계의 기준으로 새겨졌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죠. 22년 전 한국이 바다에 세운 구조물이 지금 세계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68%. 한 달 전엔 30%였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일본 정치권도 바뀌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발언했죠. 한국을 의심한 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한일 군사 한라인을 즉시 복원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안보는 한국 없이 불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여당도 동의했죠. 일본 정부는 극비리에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한라인 복원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균형이 돌아왔습니다. 흔들렸던 한일 관계가, 무너질 뻔했던 협력이 한국의 진실 앞에서 복원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중국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대만으로 시선을 돌리고, 독도로 한일을 갈라놓고, 오키나와로 일본을 흔들고, 서해에서 한국을 압박하려 했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앞에서, 한국의 준비 앞에서, 한국의 침착함 앞에서 중국의 전략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남아가, 동유럽이, 중동이 모두 한국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맑았죠. 별이 보였어요.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상했습니까? 76m 구조물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 세운 기지 하나가 세계 질서를 바꿀 줄. 한국의 침묵은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 교과서는 세계를 움직였죠. 동아시아 중심이 이동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느리지만 확실한.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침묵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각국 대표가 모였죠. 미국과 유럽연합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 분석의 정확성을, 서해 구조물의 군사적 성격을, 모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이는 기술적 오해입니다. 해양 관측 시설일 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미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전파 대역이 군사용 레이더와 일치합니다. 관측 시설이 왜 9.29 기가헤르츠를 사용합니까? 유럽연합 대표가 이어받았어요. 파이형 기초구조는 군사시설 표준입니다. 현장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증거 앞에서, 진실 앞에서 반박할 수 없었죠. 위성 영상이 있었습니다. 음파 탐지 결과가 있었어요. 전파 분석이 있었죠.
모두 한국 분석과 일치했습니다. 중국은 다시 앉았어요. 중국은 진실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22년 경력에 처음 보는 장면이었죠. 중국이 밀리는 모습을 데이터에, 증거에, 한국의 준비에. 회의가 끝난 후 일본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어요. 일본 대표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판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가야 합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그 악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일 관계가 복원되는 순간이었어요. 무너질 뻔했던 협력이, 흔들렸던 신뢰가 한국의 품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일 군사 한라인 복원,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한국 없이 동아시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중국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 보복이 없었어요. 한국은 승리했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죠. 중국을 조롱하지도 않았어요. 원칙만 있었습니다. 법과 증거, 협력과 안정. 그것이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감동했어요.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에 박수를 보냅니다. 유럽연합 대표도 성명을 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승리 후에 드러납니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나라만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한국은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로 이겼습니다. 22년 동안 쌓은 데이터로, 침착하게 모은 증거로, 흔들리지 않은 원칙으로, 그리고 품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후, 유엔 국제해양법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뉴욕 본부에서 발표를 지켜봤죠.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섰어요. 대한민국의 분석과 대응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법치에 기반한 접근, 데이터 중심의 증거, 국제 협력을 통한 검증. 이 모든 과정이 교과서적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무총장이 계속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방식을 국제 규범으로 제안합니다. 해양 분쟁 대응의 새로운 기준으로 한국의 이름이 문서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죠. 각국 대표가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손뼉을 쳤죠. 한국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됐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동남아 모두 한국 중심 회의 체계를 구축했어요. 한국이 주최하는 해양안보 포럼, 한국이 제안하는 데이터 공유 시스템, 한국이 설계하는 협력 네트워크. 한국이 중심이 됐습니다. 힘으로가 아니었어요. 위협으로가 아니었죠. 신뢰로. 22년 동안 준비한 신뢰로. 흔들리지 않은 원칙으로. 완벽한 증거로.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완패했어요. 대만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독도로 한일을 갈라놨지만, 오키나와로 일본을 흔들었지만, 모두 한국의 투명한 데이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한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탄생.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저는 22년 동안 바다를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분쟁을 봤죠.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는 거대했죠. 증거는 완벽했어요. 원칙은 강철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하늘이 맑았죠. 한국은 힘으로 중심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동아시아 질서를 바꿨어요. 일본을 돌아오게 했죠. 동남아를 움직였습니다.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중국의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준비된 나라가 만듭니다. 22년 전 바다에 세운 이어도 기지. 그 기지가 모은 데이터가 세계를 바꿨어요. 중국을 막았죠. 일본을 돌렸습니다. 동아시아를 지켰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이 준비된 나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22년 동안 준비한 필연이었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죠. 동아시아의 판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맥키넌입니다. 22년 동안 바다를 지켜왔죠. 수많은 분쟁을 받고 수많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거대했고 증거는 완벽했고 원칙은 강철이었죠.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중심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신뢰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동아시아의 질서를 바꿨죠.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나라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준비된 나라가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알게 됐어요. 한국이 준비된 나라임을.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